30살이 선수는 자신이 떠난 팀이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롱을 받았지만 그가 내린 결정은 정말 옳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사르브르켄의 경기가 사르브르켄의 놀라운 승리로 끝날 때 해리 케인의 이름이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8월 슈퍼컵에서 데뷔전을 패배로 장식한 후 이번 충격적인 패배로 14년간의 우승 갈증을 이어가는 공격수의 운명에 대해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큰 타이틀을 하나도 못 따고 은퇴해야 할 운명에 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케인이 여름에 떠난 토트넘은 훌륭하게 플레이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다면 놀랍겠지만 클럽 역사상 최고의 득점자를 놓친 후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케인은 큰 실수를 했을까요? 그는 토트넘을 잘못된 시기에 떠났을까요? 그리고 잘못된 팀을 선택했을까요? 하지만 케인도 우리와 같습니다. 토트넘을 떠나서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클럽을 떠나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타이틀을 따기 위한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단기적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케인이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서 더 큰 승리의 기회를 찾았고 그의 결정을 시즌의 특정 시점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축구는 복잡한 스포츠이고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결국 케인은 재능 있는 선수이고 커리어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가 토트넘을 떠나서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것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마이클 오원은 케인이 토트넘을 너무 일찍 떠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발롱도르 수상자인 그는 공격수가 스퍼스와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또는 원하는 어떤 큰 클럽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스퍼스에서 바이에른으로 간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오원은 DAZN-벳에 말했습니다. 정말로 떠나서 타이틀을 따고 싶다면 그는 한 시즌 더 머물러서 원하는 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스퍼스가 갑자기 잘하고 우승을 경쟁한다면 케인은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든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는 어떤 클럽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케인은 또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기록에 가까워지고 자신의 평생을 함께한 클럽과 완벽한 유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이에른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바이에른과 함께 분데스리가 우승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케인이 있든 없든 이 리그를 우승할 것입니다. 오원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유년 시절의 클럽을 떠나서 유럽의 최고의 팀으로 이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2004년 여름에 리버풀을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때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이적이 이루어지기 전이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갈 때도 계속 울었습니다. 그는 골 잡지에 말했습니다. 오원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라리가에서 13골을 넣었지만 계속 부상에 시달리고 주전 자리를 잃었습니다. 2006년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선발로 뛰고 싶었던 그는 프리미어리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원의 목표는 리버풀과 재결합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는 뉴캐슬과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부상 때문에 계속 하락했습니다. 오원은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것에 반대했지만 케인은 그와 같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의 모든 징후들은 이것이 성공적인 이적이고 심지어 오원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보낸 짧은 시간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로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매우 중요한 영입이었습니다. 그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대체하기 위한 팀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토마스 투헬의 팀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 후보로서 전면적인 공격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중하게 거래하는 클럽이 30세의 선수에게 수십억 유로를 지불하고 계약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이유였습니다. 로타르 마테우스는 케인을 위해 너무 많이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투자는 비싸지만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이 지불한 돈에 걸맞는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데스리가 10라운드 후에 15골을 넣었고 그 중에는 독일 슈퍼클래식에서의 해트트릭과 중앙에서의 슈퍼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인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경기 중 2경기에 석골을 넣었습니다. 갈라타사라이전에서의 중요한 득점은 투엘 감독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해리는 매우 차분하고 본능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기회가 필요하지 않아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첼시 감독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실 레온 고레츠카는 케인이 겸손하고 훌륭한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과 자신감을 주는 광채를 발산했습니다. 당신은 탈의실에서 바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수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 팀을 많이 높여주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리더입니다. 케인 덕분에 레로이 사네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망한 젊은 공격수 마티스 텔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마무리하는 선수 중 하나인 케인으로부터 배우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텔은 분데스리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케인은 나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기술과 마무리 능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심지어 나는 말을 열 필요도 없었고 그는 내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마티스, 너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해야 한다고. 그는 작은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가 케인에게 가장 존경하는 품질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텔은 그의 경기 태도입니다. 그의 정신은 매우 강합니다. 그는 언제나 차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팀에서 높은 이적료로부터 리그, 문화, 언어의 변화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뮌헨의 호텔에서 살고 있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여전히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엘 감독이 해리 케인이 아직 최고의 컨디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리는 훌륭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클럽과 완전히 조화되고 특히 가족을 여기로 데려오면 더욱더 훌륭해질 것입니다. 그가 집에서 느끼는 것처럼 느끼면 우리는 그가 100%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인 감독은 말했습니다. 그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고 훈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위대한 선수라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해리와 함께라면 그의 모든 것이 모범입니다. 그가 여기에 있어서 팀에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태도는 해리 케인에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스퍼스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승리만을 허용하는 다른 압박을 좋아한다고 인정했습니다. 30세에 그는 그의 커리어를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이 엄격한 요구를 하는 환경에서만 플레이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트넘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해리 케인은 예전 동료들과 직접 작별 인사를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스퍼스가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도 낯설게 느꼈습니다. 케인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동료들이 매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질투를 느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스퍼스는 매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확보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에게 그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케인이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타이틀을 따낼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은 두 번째로 랭크되어 있고 자비 알론소의 바이어 레버쿠젠의 2점 차이로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회이고 모든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원은 케인의 팀 선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리버풀 선수처럼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큰 클럽의 제안을 거절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돌아봤을 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8월에 말했습니다. 그게 바이에른으로 가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는 내가 최대한의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늦었지만 그는 자신의 수준에 걸맞는 무대를 찾았습니다. 해리 케인이 발롱도르와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먼 꿈이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을 떠나는 것은 케인에게 어려운 결정이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